안녕하세요. 저는 남원시 가족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통번역사 레티감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자랑스러운 전국인 나눔 대상 수상으로 정말 기뻤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특히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하는 일이며 남원시 가족센터에서 결혼 이주 여성 대상으로 병원이나 공공기관에 통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에 결혼하게 되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남편랑 결혼해가지고 어머님은 같이 17년 동안 같이 모시고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어머님 모시고 있는데요. 제가 일하면서 농사도 어머님 혼자 하시고 계시고 제가 주말마다도 도와주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 저랑 말을 안 통하세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 베트남에서 시습관도 다르고 한국 사는 법을 못 배워가지고 그때 갈등이 생겼어요. 저는 결혼 이주 여성이 도움을 주고 싶어요. 언어가 안 통해서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랑 갈등 많이 일어났잖아요. 자녀 양육 관련 정보도 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주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앞서 들으신 목소리는 올해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에서 나눔 대상자로 선정된 레티 가몽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은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모범 전북인을 찾아 수여하는 전라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죠. 명예로운 이상에 올해는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 레티 가몽 씨가 나눔 대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레티 가몽 씨는 지난 2005년에 남편과 귀농해 시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우며 살아왔는데요. 안타깝게도 9년 전 남편이 사망했고 이후에 시어머니의 봉양과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문화 강사로서 다문화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남원시 가족센터에서 결혼 이민자를 위해 통번역 업무를 지원하고 다문화 음식 판매 봉사 등의 나눔 실천 공적을 인정받아서 이번에 나눔 대상에 선정이 됐죠.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또 우리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그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티 가몽 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계신 결혼 이민자 여성들 모두 함께 축하하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10월 3일 월요일 페트롤 전북 시작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 시간 주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운천 국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우천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영대입니다. 예, 자, 다음 달 4일,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 이번 달이네요. 자, 정정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하죠. 또 자기 총선 평가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전망 속에서 우리 두 분의 국정감사 준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신영대 의원님. 네. 국정감사는 제가 벌써 국회의원이 초선 당선되고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두 번의 국정감사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서, 당에서도 그렇고, NGO 모니터니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서 이번에도 꼭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 게 국회의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일 중에 하나잖아요. 예.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들은 야당이 돼서 치르는 첫 번째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게 좀 날카롭게 좀 지도도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총선 평가라고 하는데 총선 평가는 올해 한 번에 국정감사 평가되는 거 아니고요. 그동안 쭉 했던 국정감사 그리고 지역에 있는 운영에 관련된 거 그리고 법안 발의에 관련된 것들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하니까 그런 총선 평가와 무관하게 올해 국정감사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고 지역의 현안도 잘 짚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이제 정운천 의원님 국정감사 준비 과정은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지난 정부하고 올해 이제 5월달에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책 또는 거기에 정책적인 잘못 이런 거를 좀 지적하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의 하나의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제가 예산결산위원 이제 7번째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도 좀 더 이렇게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뭔가
또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게 뭔가 이런 거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낱낱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자, 아마 거대 여야 중심에 있는 당은 당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국정감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민주당을 살펴보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구 지속으로 인한 민생 위기, 아울러서 이제 최근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외교 논란 겨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이에 맞서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사실 국정감사라는 것이 양당 또 여야의 어떤 혐오 정치, 비판 정치보다는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또 핵심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길 바랄 텐데 이번 국정감사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내용들 각 정당을 대표해서도 좋고요. 각 본인의 그 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과제 좀 듣고 싶습니다. 정원철 의원님. 아무래도 지금 이제 쌀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근본적인 쌀 대책이 과거에 농업이 자급자족 농업에서 이제 산업화 농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그러한 정책들을 지금까지 못하고 3년 전에는 뭐 쌀 160만 톤을 소돼지로 먹이는 그러한 그렇게 해서 거의 3조 2천억이 날아갔거든요. 이러한 등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사람이 먹는 거는 쌀이라고 하면 사는 것은 전기, 에너지인데 예.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어떻게 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또 지금 탈원전한 이 원전 에너지를 믹서해서 어떤 산업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등등도 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살펴서 이번에 감사 기간에 이걸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정책 대안을 꼭 제시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자, 시영대 의원님, 윤석열 정부 5개월 정도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국정을 평가할 것인가?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분야 내용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이 있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상임위원회가 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관장하는 상임이기 때문에요. 예. 거기에 관련해서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좀 사실은 모를 수도 있었던 건데 지금 새로운 단어들을 좀 외우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뭐냐면 IRA죠. 실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제 그렇죠. 통과가 됐는데 예. 이 통과 과정에 전혀 산업부나 정부가 대응을 못 해가지고요. 결국은 우리 현대자동차 전기차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전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무서에서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거,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일부 보고가 되는데도 대응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왔을 때 충분히 좀 상의하고 그 상황에서 협의하면서 우리가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제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 정원천 의원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사업이 아니거든요. 재생에너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산업과 경제의 미래가 없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폴란드에 이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한다고 하니까 그런 나라들이 원전을 하면서 재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75%가 석탄 화력발전소를 쓰고 있어서 그런 나라들은 원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원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우리는 지금 7.5% 정도 하고 있는데 폴란드는 17%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원전과 또는 재생에너지를 완전히 대립적으로 보고 재생에너지는 완전 악으로 좀 치중하고 있는 게 이런 그 정부의 모습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지금 얼마 전에 언론도 보도됐지만 여전히 이제 대통령 하나 잘못하면 이 피해가 시간이 흘러도 제일 훅 온다는 게 여실히 증명한 게 뭐냐면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열심히 해외 원전이랄지 가스원전을 사들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살펴보니까 가스공사가 1조 6천억을 투자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하고 재정 건전화 사업 하면서 보니까 실제 614억 정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좀 짚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이게 생활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도 있더라고요. 뭐 지역화폐를 폐지하는 문제도 있고 또 온누리상품 관련된 문제들, 해외에서 리콜이 된 제품들이 한국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는 문제랄지 이런 생활상의 문제들도 함께 따져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국정감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6.1 지방선거 각 지역별로는 어떤 양상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지방선거가 결국 총선을 위한 전초전 같은 조직관리 측면의 활동들도 있었다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벌써부터 총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총선 앞두고 결국 공천권이 가장 중요할 텐데 양당 뭐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지금 내부 계파 간의 어떤 대결 구조 속에서 나뉘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 친명 대 비명, 국민의힘은 반윤 대 친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공천권 글쎄요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텐데 두 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천 의원님. 아마 이게 제가 7년간 지금 정치를 해오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예. 결국 이러한 문제가 대통령 중심제라는 그러한 제도가 대통령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반대쪽에는 당대표 중심으로 돼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나 대통령이 중심이 되니까 모든 공천은 그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해서 이제 원내 정당화가 나오는 거고. 예. 이러면 미국 같은 데는 당대표 이런 게 없거든요. 예. 원내 정당 체제로 해서 그렇게 상향식 공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주의에 가장 이제 꽂히고 민주주의의 미래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선거 방식은 이 상향식 공천에 의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또 국민들이 지지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공천을 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데 예. 이거를 시도는 계속 해보고 있지만은 이런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당장 뭐 친윤 반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치해본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또 친윤 반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정치 들어온 지 이제 초선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되자마자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좀 바꾸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그러한 정치적 결단, 정치적 선택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운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사실 이 험지라고 하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정 의원님의 공천권은 뭐 당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예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이 누구도 안 나가니까 저는 제 스스로 나가니까 제가 공천하고 나가는 거죠. 예. 이 이야기는 민주당 특히나 이 뭐 텃밭이라고 하는 전북 안에서 호남 안에서 민주당의 공천권 관련해서 더 신영대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저희 민주당이 다 친문이었죠. 예.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으니까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주 당원들 똘똘 뭉쳐서 차기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 친명, 비명이라고 하지만 좀 더 가깝냐, 덜 가깝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로 저희 공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 현역 국회의원들이요, 다 경선을 했어요. 저희 당은 민주당은 당헌 당규상에 현역 국회의원을 의무적으로 경선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여러 명이 있으면 당연히 경선한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럼 현역도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게 있어서 현역원을 평가해서 하위 20%에 들어가면 20%의 감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20% 감점 받고 선거 경선 치르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해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실제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우리 당원의 의견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통해서 선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게 분명히 드러났던 선거가 그 공천이 지난 21대 제가 공천 받을 때 21대 총선이었는데 실제 그 당시 이해찬 당대표 시절이었는데요. 이해찬 당대표가 선거를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동안 측근들도 많으시죠. 근데 그 측근들이요, 단 한 명도 예의 없이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경선을 통해서 된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떨어지셨죠. 그렇게 저희 당은 어떤 당헌 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의 역사가 축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현역 국회의원들이랄지 또 정치를 준비하신 분들이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받아서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큰 잡음 없이 공천 과정들은 민주적으로 잘 진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영대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또 일반적인 말씀인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드린 질문이 이제 뭐 친명 비명이라고 해도 다 이제 뭐 이재명 대표 방향으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 가운데 지난 대선 때 분열이라든지 대선 때 또 어느 후보자를 또 지지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후유증도 남아 있고 그래서 뭐 경선 과정은 현역에 대한 뭐 감점도 있긴 합니다만 좀 더 현실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천권이 왜 당대표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실제 그 당대표가 공천권을 담당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예를 들면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먼저 하고요. 이 예. 사람이 후보로서 우리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나갈 만한 자기를 먼저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진 인사도 영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전략공천 심사회가 있어서 외부 인사들 영입해서 또 전략공천 일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경선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요. 예.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과정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하고 안치환 3사 이재명 당대표가 잘라낼 거야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기우입니다. 실제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당의 당원 당규를 따르지 않고서는 공천할 수가 없죠. 당원 당규에 명문화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당대표가 그것과 어긋나게 공천권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친명이니까 공천을 받고 비명은 공천을 못 받고 이런 것들은 일부 기우라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런 겁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 여러 후보들이 대선 경선에 나왔기 때문에 당내 국회의원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지지 후보에 따라서 그게 지지 선거운동을 해왔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후부터는 저희 당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뛰었죠. 물론 아쉽게 실패하게 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 당원들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지 않았다고 당론에 위반해서 오히려 타당의 후보를 지원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엄정하게 처리를 해서 저희 이제 저희 군산 지역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이런 분들은 당에서 징계를 통해서 처리를 했죠. 예. 그것은 제가 누구를 지지하고 이걸 떠나서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 당의 후보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당원의 신분으로 타당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예. 부분들이야 과감하게 절연을 해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당의 뽑히는 후보 중심, 대통령 후보 중심, 당의 당대표 중심으로 경선은 치열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함께 뭉치고 단합하고 그러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네네. 해도 될까요? 네. 전번 총선에서 신영대 의원님처럼 이렇게 경선에 의해서 잘 됐다면 좋은데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전주 울고 한번 보십시오. 최영재 후보가 가장 경선에서 1등을 했는데 갑자기 전략공천에서 이상직을 전략공천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잠시만요. 제대로 된 정우천 경선을 그건 할 수 사실이 있도록 아니고요. 만들어내야 된다. 잠시만요. 봅니다. 그러니까 정운천 의원님 말씀은 이겁니다. 정운천 의원 사실이 아니고 잠시만요. 시정대 의원님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정운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20대에서는 최영재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됐고 거기서 이제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21대에 가서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가 된 부분 아마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팩트를 좀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예. 20대 총선에서는 뭐 경선해가지고 최영재 후보가 우리 당 후보로 나가서 우리 정운천 의원이 낙선을 했죠. 예. 그리고 21대 지난 총선 과정에는 최영재 후보도 훌륭한 후보이긴 하지만 그전 직전 선거에서 호남에서 전북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도 떨어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당시 지도부가 경선의 자체가 경선을 후보로서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컷오프가 됐던 거고요. 그러면 이상지 후보가 전략을 받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상지 후보하고 이덕준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이상지 후보가 된 거지 그 당시에 이상지 후보가 전략 공천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력 제일 좋은 사람 컷오프하고 경선시키면 당연히 이상이게 되죠.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영대 최영재 의원님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고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20대 총선 과정에서 과연 규정은 없잖아요. 이길 수 있겠는가 판단하에 당 지도부의 판단이었던 알겠습니다. 거죠. 그러면 신영대 의원님 네. 20대 총선에서 경선에서 이상직 후보가 최영재 후보에게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진 후보를 21대에서는 본선에 그러니까 그 경선을 하는 것이 그 맞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내 경선이란 과정을 거쳐서 최영재 후보가 됐던 건데요. 예. 최영재 후보가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어쨌든 전라북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이 되셨는데 그 정운천 의원한테 낙선했던 것 자체는 실제 어찌 보면 전라북도 지역의 민주당 후보는 친형적인 결점이 있던 거죠. 이런 것들을 21대 총선 공천할 때 알겠습니다. 참고했던 거고, 이상지 후보 같은 경우는 낙선한 이후에 끊임없이 지역 활동들을 했던 거고, 그리고 정치진흥단을 통해서 어떤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경력도 쌓았던 거, 이런 분이 고려해서 경선의 기회를 드린 거고요. 당시에 뭐 이상지 후보가 무조건 이길 거다, 이력준 후보가 무조건 질 거다, 이런 판단을 누가 그렇게 섣불리 결론 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전주을 유권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경선 과정을 좀 더 지켜보는 도민들,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더 길게 좀 들었던 부분이고요. 이 내용도 뭐 진행되는 상황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의원님, 우리 지역이 한때 지금 10석입니다만 14석에서 계속 인구수의 비례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10석도 익산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현재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그게 이제 법으로 결정돼가지고 인구수하고 지역수하고 비례를 지금 2대1로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안타까운 점이 많죠. 우리가 이제 인구 소멸 당연히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또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계속 이제 정치적인 부분까지 축소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심각한데 참 그것이 국민에 의해서 좀 국민투표라도 좀 해가지고 지역의 대표성을 좀 크게 인정받는 그러한 것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인구수 늘리는 밖에 없는데 지금 알다시피 뭐 수도권이 거의 반 이상 거의 차지하죠. 121석입니다. 121석. 서울이 49석, 경기도 59석, 인천 13석 하면은 총 121석이니까 253석 중에 반 차지하는데 하여튼 계속 이러한 이제 쪼그라드는 데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 하는 해안은 나오지 않고 좀 답답합니다. 예. 뭐 이제 지역을 둔 영호남이 여의 중심이라는 말도 이제 무색해집니다. 숫자로 이미 수도권의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비례해서 이제 국회의원석이 121석이 되기 때문에 자, 선거구 획정 이야기만 나오면 참 우리는 불안합니다. 대표할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영두 의원님. 사실 현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좀 현재의 이런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에 관련해서 인구 상한선과 인구 하한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재검토를 좀 재심을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초집중 국가에서는 실제 인구 소멸이 되고 있고 지역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은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국토 면적과 인구 면적으로만 함께 좀 고려될 필요가 있는 건데 실제 인구 기준으로 2대1로 현재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아마 3대1 정도만 했어도 이 정도로 지역구의 의석들이 계속적으로 줄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줄어서 10석인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들은 지역구 관련해가지고 구를 섞어가지고 그 구를 섞어서 의석수를 뭐 원래는 2석이었는데 3석으로 늘린 지역도 있고 그러거든요. 전체 인구수가 많다 보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제 목표는 정치개혁 뒤에서 많은 돈은 있겠지만 지방에 오히려 수도권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현안 처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실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 예를 들면 종로구가 거기에 뭐 기업을 유치할 일이 있겠어요. 지하철 놓더라도 서울시 전체창을 놓는 거지 종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보면 실제 현안은 지역이 훨씬 더 많은데 계속 전라북도의 의석수는 줄고 그러니까 전체 상임위에 한 명씩도 못 들어간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좀 일정 정도 전라북도의 어떤 시군 간의 좀 경계 조정을 통해서라도 10석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들은 아마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아마 여야 우리 정원천 의원님도 그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고 함께 힘 모아서 10석은 사수해 보겠습니다. 예. 완주, 무주, 진안, 장수가 한 석인데 면적으로만 치면 서울보다 4배 정도가 그렇죠. 넓은데 네네네. 한 석을 배당하고 있어서 그
국회의원이 참 이 지역의 현안 살피는데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이야기로 뭐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예. 그 인구수만큼이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재정균형 차원에서 정부가 이제 배분하는 지방교부세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특별교부세인데 이것 또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뭐 서울과 경기도가 1, 2위를 통해서 대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역의 재정 제립도가 꼴찌인데 특별교부세가 960억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2,230억, 뭐 1,514억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봐야 될지요?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게 이제 재정 균형 발전, 재정 균형 배분 이 차원에서 행안부에다가 꼭 필요한 예산을 좀 잘 배정하라는 그러한 취지 아래에서 행안부 장관한테 기회를 줬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거를 또 이게 중앙 집중으로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니까 뭐 거의 1, 2위가 경기도 서울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이런 진정한 이 재정 배분을 지방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초점 그렇게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재정 교부금 문제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해서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행안부 장관하고 했는데 막 이러한 이렇게 폭이 좀 커져야 예산이 좀 커져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이번 감사에서 한번 제대로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예, 이 총액은 국회가 정한다고 나와 있고 지역별 배분은 행정안전부가 결정하는데 이거 행안부가 좀 고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는 돈인데 지금 그렇게 되질 않고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특별교부세가 그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이 행안부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좀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좀 내려달라 이런 요청들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애결 소위위원이랄지 또는 뭐 행안부 장관과의 개인적 친분 관계랄지 또는 뭐 그 상임위 행안위 소속의 상임위위원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산들 지역을 좀 가져가는데요. 결국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 우리 나눴던 대로 수도권에 국회의원 숫자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다 해하고 우리 지역도 내 지역도 뭐 예산 하나 줘야 된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특별교부세 부분 자체도 수도권으로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만큼 더 많이 갔던 거고 우리 지역은 의원 숫자가 작으니까 그만큼 적게 내려왔던 과정들이 실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정은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지방의 어떤 발전이 더딘 지역에 전체 보통 교부분을 해결을 못한 부분들을 특별 교부분을 통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좀 해소해주는 역할로 특별 교부분이 사용돼야 되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그저 나눠갖기로 국회의원들 나눠갖기 전국 지자체 나눠갖기로 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생각하고요. 저는 좀 집권 여당 저희도 못해서 이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지점인데요. 예. 국민의힘과 뭐 윤석열 정부가 이런 특별 교부세의 어떤 배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점검해서 재정력이 좀 취약한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구조를 바꿔주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다 부탁드리고 이런 것 자체도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거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은천 의원님 우리 지역에서만 쌍발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말 쌍발통, 세발통, 네발통이 돼서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행안위원장, 또 행안부 장관 또는 국회 이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는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 문제는 단지 호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영남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요. 수도권과 지방을 좀 다른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이번 기회에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요즘 국회 내에서도 정당 간에 상관없이 정치 교체를 주장하는 또 젊은 정치인들의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안에서도 지금 협업을 통해서 협심을 통해서 전국 발전을 이끌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분들 또 자치단체장분들 또 시도 광역기초의원분들
지금 정말 민생을 잘 살필 수 있는 또 지역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고심들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페트롤전부 함께하고 계시는 정원춘 의원님, 신영대 의원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 희망도 좀 가져볼 수 있도록 더 분주하게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운천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페트롤전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